안녕하세요. 도봉구 책축제 사서들의 이 책 진행을 맡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김주욱입니다. 저는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책 읽어드릴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수 선생님, 네. 네, 유영훈 선생님, 네. 네, 저기 머리 깎아 발고 오신 양찬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정경훈 선생님, 네. 네, 모두 참석해 주셨고요. 먼저 우리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저희 이번 2020년 도봉구 책축제 슬로건이 뭔지 아시는 분? 지구 온도? 지구. 맞아. 근데 플레임은 잘 모르겠어요. 플레임 잠깐만 살짝. 저 알아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봉구 온라인 책 축제. 딩동댕. 온라인 와. 도서관 책 축제예요. 네,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생들과 여기 좀 실천해 주시고요. 네. 지구온도. 그래서 지구온도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오늘 뽑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영국의 그린피스에 소속돼 있는 윌 맥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자기가 그린피스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서술한 책인데요. 이 책은 초반 부분에 이제 저희가 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데 선생님들 뭐 플라스틱 사용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써요. 스타벅스 VIP이신 양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네, 보통 테이크아웃 하면은 플라스틱 잔으로 받아가시고 아니요, 텀블러로 사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코카콜라 되게 잘 드시죠? 네. 맞아요. 네, 특히 저희 양철 선생님 자꾸 말씀드리는데 양철 선생님 콜라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캔 이상 드시는 거 네, 맞습니다. 리터 단위로 먹어요. 네. 하루에 두세 캔 드시고 그렇다면 이 지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회사의 한정이에요. 1년 동안 플라스틱 병을 몇 개나 생산할까요? 10,000개요. 쌤 맞게 땡 그래도 세계 인구만큼은 있지 않을까? 70억? 60억? 네, 60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 최소 80년대생이시죠? 진짜 그렇게 많이 들었어? 네. 와, 세상에. 70억, 좀 80억 됐습니다. 네, 와. 70억. 2,000원. 2천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답은 아까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1,200억 개. 순수하게 1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만 1년에 생산된 게 1,200억 개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보면서 뭐 혹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가요? 저는 평소에 콜라를 먹지는 않지만 어떤 음료를 사든 다 페트병에 담겨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료를 사 먹는 것 자체도 조금 꺼려지고 제가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꺼려지고 죄책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왕명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옆자리에 계신데 텀블러를 엄청 실천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 중 한 분이죠. 텀블러가 한 3개 정도 되는 설거지하다가 또 홍병으로. 네, 저는 그리고 나무 빨대 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TMI. 아니, 저는 그 집에서 정수기를 안 써가지고 항상 생수를 사 먹는데 이 1,200개가 코카콜라에서만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 제가 쓰는 생수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조 단위로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마어마하죠. 네,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의 저자는 1,200억 개를 세워서 지구를 이렇게 돌리면은 지구를 무려 700바퀴나 돌리고 남는 무려 1년간 순수 1년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초반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되게 경각심을 느껴주고 있고 하지만 근데 또 여러분들도 분리수거도 하시잖아요.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선생님 분리수거 어떻게 하세요? 왕윤수 선생님? 저요? 매주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플라스틱과 종이와 뭐 비닐 뭐 이렇게 맞아요. 그나마 네, 정말 다행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율이 매우 높은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분리수거 퍼센테이지가 대략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 3% 정도 될 것 같아요. 5% 미만. 아까 이게 너무 커서 또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다.
2%? 저한 10% 정도 10% 네. 되지 10, 않을까요? 책에 의하면은 14%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분리수거 되는 양이 14%일 뿐인 거지 실제로 또 거기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전체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책에서는 이런 저희 경각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 고향이 어디일까요? 부산. 네, 너무 자꾸 부산 거려서 네, 부산 사나이. 네, 부산인데 부산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어떤 거? 갈매기. 갈매기. 국제시장. 왜 벌써 국제시장이 왜 이렇게 앞으로 이거 해볼래? 네, 네, 저도 바다. 바다. 네, 부산 네, 이런 좋은 것들 많으시니까 놀러 있어. 부산 하면은 사실 여기 지금 그려냈어요 제가 미리. 요게 갈매기거든요. 얘가 보통 그림을 잘 그린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잡사일이에요? 네, 얘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지금 책에 의하면은 바다에 사는 새들의 몸속에 그러니까 전체 숫자의 90% 정도는 몸속에 플라스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얘들은 물고기를 먹어서 플라스틱을 먹은 거죠. 물론 플라스틱을 바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미 지금 물고기들도 플라스틱에 다 오염된 상황이고 저희 인간들도 77억 인구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최소 절반 이상은 몸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지금 패널에 참여하신 두 분 지금 왕명숙 선생님이랑 정교훈 선생님은 어머니시잖아요. 애기들의 어머니. 지금 서준이가 4살, 네, 지안이도 4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안이랑 서준이가 30년 뒤 2050년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왕명숙 선생님부터? 네. 제가 애를 낳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걸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안이가 2050년에 뭐 하고 있을지 물어봐. 지금 플라스틱밖에 생각이 네, 플러스 머리에서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 그냥 저는 뭐 얘들 서준이가 뭘 하고 있을까? 34살쯤이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뭐 저는 안 했을 때. 뭐 그런 걸 이제 2050년쯤에 한번 선생님도 얘기해 보시겠어요? 30년 뒤에요? 네. 그냥 평범하게 산다면은 그냥 회사 다니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지 않을까. 근데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바다 거북이 코에 그 플라스틱 빨대 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피 흘리면서 이 사진 본 적 있죠, 다들? 네, 봤어요. 유튜브에서 빼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불쌍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동물한테도 피해가 되고 또 동물을 먹는 우리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에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 크기가 우리 한반도의 7배 되는 이 쓰레기 섬이 있대. 그것도 되게 놀랍고 또 하나 놀랐던 거는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뭐예요? 이게 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100kg 플라스틱이 이만큼 들어있다는 거야.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고 먹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저자도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이 없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뭐 30년 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까 서준이, 지안이 당장의 그런 우리 지금의 삶에 사실은 연관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위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책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아까 그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그 퍼센트가 낮다고 했었잖아요. 페트병에 붙어있는 그 라벨지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좀 한국은 요즘 잘 떼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위 두고
다 떼서 버리는 정도. 그래서 깨끗하게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집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되게 엄청 작은 실천이긴 한데 그 뭐 A4 용지 한 장 만드는데 나무 100그루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 고지서 받을 때도 저는 이메일로 맞아요. 최대한 받으려고 문자로 노력을 하거든요. 문자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음. 것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실내에서는. 근데 앞으로는 그 테이크아웃 잔을 사려면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된대. 컵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저도. 뭐 나 하나 소비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생산 그런 제조가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좀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일회용품에 담겨 있는 것 안 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플라스틱 얘기는 아닌데 에코백 많이 만들고 텀블러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환경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뭐 기념품 같은 거 할 때도 에코백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희 집에만 해도 에코백이 엄청 많거든요. 또 텀블러도 되게 많고 그거 자체가 이미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재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소비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비닐 이제 유상 판매 20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거는 하나씩 들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저희도 이제 좀 동참해서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과 귀찮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시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윤수 선생님 스타벅스 자주 가시는데 스타벅스에 텀블러 가져가서 커피 주세요 하면 왠지 좀 유난 떠는 사람 같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300원 싸게 팔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바꿔나가서 오히려 일회용 컵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책이 저는 추천드린 이유가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수치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책에 기술 서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봉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구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위해서 이 책을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부산말이 언제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